안녕하세요. 자, 2025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한민국 병원들의 아주 큰 변화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5주기 급성기 병원 인증 기준이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이게 그냥 서류 작업 몇 개 더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환자를 대하는 방식부터 병원 시스템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새로운 기준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주기랑 비교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시점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2025년 10월. 이때 새로운 기준이 최종적으로 공표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변화를 짚어볼 거예요. 첫째는 훨씬 더 까다로워진 환자 안전 기준이고요. 둘째는 새롭게 전면에 등장한 사람 중심 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효율적으로 바뀐 운영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열쇠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환자 안전입니다. 이번 5주기 개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자 보호의 기준점이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환자 확인입니다. 이전 4주기에서는요, 투약, 수혈, 검사 전 확인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 같은 항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각각 별개의 필수 항목으로 다 쪼개졌습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중에 하나라도 건너뛰면 절대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든 셈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김영희님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처럼 환자가 직접 대답하게 하는 개방형 질문을 써야 하고요. 이름과 생년월일, 이런 식으로 최소 2가지 이상의 지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병실 호수는 절대, 네버, 환자 확인 지표를 쓸 수 없습니다. 낙상 예방도 훨씬 더 촘촘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입원 환자만 관리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잠시 머물다가는 외래 환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어요. 생각해보면 진료를 기다리거나 이동하는 중에도 위험은 충분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도 간단한 스크리닝을 통해서 낙상 고위험군을 미리미리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개정에서 비밀 병기 같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위험 등록부라는 건데요. 이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미리 지도처럼 쫙 그려놓고 사고가 터지기 전에 그 길을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선제적 위험관리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랑 중심 케어입니다. 이젠 환자가 단순히 치료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치료 과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인데요. 이 멋진 철학이 어떻게 실제 시스템에 녹아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사람 중심 케어, 이게 정확히 뭘까요? 핵심은 딱 하나, 공유 의사 결정입니다. 의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정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마치 한 팀의 동료처럼 함께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그냥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교육 과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동의서 양식을 보며 가장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동의서를 받으세요 수준이었잖아요.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알려주고 동의를 받으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진단명이 뭔지, 이 시술이 왜 필요한지, 심지어 누가 수술에 참여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다 알려줘야 해요. 그야말로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대폭 강화된 거죠. 환자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요. 내 의견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 즉 회신 기한을 반드시 정하고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병원 운용과 관리 시스템, 즉 병원의 뼈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명확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변화들이 눈에 띕니다. 이건 아마 실무자분들이 가장 반가워할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세요. 이전에는 2.1.5, 3.13처럼 복잡했던 세자리 기준 번호가 2.5, 3.3처럼 아주 깔끔하게 두 자리로 정리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바꾼 게 아니고요. 기준 전체를 훨씬 더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쉽게 만든 아주 톡촉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직원 교육 커리큘럼도 시대에 맞춰서 진화합니다. 기존의 CPR, 감염 관리 같은 필수 교육은 당연히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사람 중심 케어가 이제 정식 교육 과목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병원의 또 다른 얼굴이죠. 바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까지 의무화해서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운영 시스템에서 정말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세동기의 위치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제는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분 이내에 환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시간 기준이 생겼습니다. 응급상황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조치죠. 자,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변화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핵심만 뽑아서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주기 인증,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새로운 환자 확인 절차, 지금 당장 전 직원 훈련에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외래 환자 낙상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셋째, 사람 중심 케어 교육 자료와 새로운 동의서 양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 병원만의 위험 등록부를 구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지금 바로 병원 내 모든 제세동기 위치가 3분 규칙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5주기 인증의 주요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인증을 통과하기 위한 귀찮은 숙제나 체크리스트가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병원의 진료 문화를, 환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